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즈니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번 한 주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빅 이벤트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핵심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대표지수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간 핵심 포인트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됩니다.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이 7월 28일과 29일 있습니다. 이때는 8월 12일 데드라인 연장 논의를 위한 차원이 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빅테크 실적 발표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 4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7월 30일, 7월 31일에 2종목씩 있습니다. 또한 7월 FOMC가 7월 29일, 30일, 연준에서 중요시 여기는 PC가 FOMC 바로 다음날 31일 날 있고요. 또한 중요시 여기는 고용보고서도 8월 1일 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주는 관세 협상, 연준회의, 기업 실적, 고용 지표 등 복합적인 이벤트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빅테크 실적과 정책 리스크 해소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주요 이벤트 중 한 가지만이라도 악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현재 기술적으로 과열권 속에서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됩니다. 금융사별 주간 전략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대다수 금융기관은 견조한 경기 흐름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블랙롤의 경우에는 현재 중립적에서 방어적으로 전환했는데요. 단기 유동성 확보 유지, 가치주, 실적 우량주, 선별적 투자를 제시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S&P 500이 연말까지 6,500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 조정이 온다면 매수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7,2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찰스 수왑은 신중한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급등세에 따른 과열 우려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티펠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최대 13% 조정을 경고하고 있고요. 전통적 가치주와 현금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만간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실적 발표입니다. 보시면 7월 30일 수요일 날 장 마감 후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7월 31일 목요일에는 장 마감 후에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출과 EPS 전망을 보면 세 종목은 큰 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벽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가 낮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종목의 경우에는 기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엇나간다라고 하면 단기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소수 메가캡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 중입니다. 현재 S&P 500이 상위 10개 기업, 빅테크가 8개가 속해 있는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37.3%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전체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빅테크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면 상승 랠리는 당분간 더 과열권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면 지수 전체가 조동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빅테크 4종목에 대한 실적은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S&P 500 대비 기술 시가총액 비율이 33.9%입니다. 이는 닷컴 버블 시대가 한창이던 2000년 3월 이후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닷컴, 여기는 현재입니다.
현재 미증시가 시가총액이 큰 소수 종목에 의해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빅테크의 실적 발표 후 시장 반응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7월 FOMC입니다. 7월 29일과 30일에 열리는데요. 먼저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5.9%, 25bp 인하 가능성은 4.1%로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6월 FOMC 점도표와 같게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총 2번 50bp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고요. 7월 FOMC 회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는데요. 시장 예상은 이번 회의에서 동결이 유력하고 9월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관심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시그널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신중한 스탠드를 유지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톤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보고서입니다. 8월 1일 날 발표되는데요. 보시면 예상치는 실업률은 올라가고 비농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또 올라가는 이와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응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부진한 고용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연준이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지표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시장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7월 FOMC 이후 발표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단서로 작용할 수가 있어 시장 민감도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6월 PC입니다. 7월 31일 날 발표되는데요. 이 또한 연준에서 중요시 보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시면 근원 PC 전년비만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영향력으로 보자면 PC가 예상을 하회할 경우 금리나 기대심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술주 주도의 S&P 500, 나스닥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예상치가 높은데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금리나 지연 우려가 부각되면서 또한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겹쳐지면서 단기 조정이나 변동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FOMC 결과가 단기 기준금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만 그 다음날 발표되는 PC는 곧바로 시장의 다음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고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7월 30일에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예상치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나후의 경우에는 2.4% 성장인데요.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지수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입니다.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 차트 분석가들은 대표지수의 RSI 지표를 많이 보는데요. 현재 이 과열권에 진입한 것을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는 2주 전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변동률이 2% 가까운 하락을 보인다라는 것 하나, RSI가 70 이하로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 그리고 20일 이평선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중장기 견고한 상승이다. 이탈은 좀 더 깊은 조정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인데요. 미국 차트 분석가들은 빅스에도 추세선을 긋습니다. 요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요. 빅스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20까지 돌파한다라고 하면 빅스로만 봤을 때는 조정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큰 변동 없이 현 원만한 상승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도 S&P 500 지수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SI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고요. 보조지표로는 과매수권에서
이탈하는 시점에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고요. 역시 20일 이평선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는 달리 현재 신고점에 대한 도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나스닥 지수가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고 다우존스가 강세를 보여서 최고치를 갱신할 경우에는 성장주의 조정 플러스 전통 가치주의 자금 유입, 즉 최근 성장주 주도의 상승에서 전통 가치주로의 업종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빠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포진된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낙관적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